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규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SQL 최적화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난 주제인 PLSQL과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SQLD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적화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SQL-P 시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중이 크죠. 별도의 모듈로 구분되어 있을 정도로 최적화가 그만큼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실무적으로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주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 SQL-D 시험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별도의 모듈로 강조해서 다루지는 않고요. SQL 파트에서 두 번째 모듈이죠. 즉, 첫 번째 모듈이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이고 두 번째 모듈이 SQL 기본 및 활용이잖아요. 그런데 SQL 최적화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두 번째 모듈인 SQL 기본 및 활용에 포함시켜서 SQL-D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는 다루지는 못하고 한 20페이지, 슬라이드 2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중요한 점 위주로 다루려고 하고요. 크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죠.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고, 옵티마이저 다룰 때는 이런 옵티마이저, 저런 옵티마이저 유형이 있다. 그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법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덱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 조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조인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조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조인과 지금 앞으로 배우게 될 조인은 적용되는 시점과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올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우리는 옵티마이저, 인덱스, 조인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옵티마이저와 실행계획, 그리고 인덱스, 그리고 조인 이렇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SQL문을 작성한다라는 거는 명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을 줄 테니까 뭐 매점에 가서 뭐 우유도 사오고 뭐 이렇게 문구점에 가서 볼펜도 사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SQL문을 만든다라는 건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고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은 동선을 짜야 되겠죠. 자, 내가 10,000원을 받았고 문방구가 더 가까운지 아니면은 매점이 가까운지 혹은 뭐 사와야 되는 게 만약에 무거운 게 있다면은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가벼운 거 먼저 사고 무거운 걸 나중에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녹는 게 있다면 또 녹는 걸 먼저 사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심부름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필요한 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심부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 돈 갖고 심부름을 하긴 하는데 어떤 걸 먼저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똘똘한 친구 같으면은 똑같은 심부름도 10분 안에 해올 거고요. 아니면 조금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면은 똑같은 심부름을 왔다 갔다 동선을 엉망으로 짜면서 1시간이 걸려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SQL문을 만들 때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뭘 해라 라는 명령을 하는 거고요. 걔를 어떻게 할 건지를 설계하는 부분이 SQL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성능 모델링하고는 지금 좀 달라요. 성능 모델링은 우리 모델링 파트 할 때 모듈 1 할 때 봤었던 거고요. 지금은 SQL문을 실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그 고민을 해주는 기계가 최적화기, 옵티마이저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옵티마이저에는 규칙에 기반한 옵티마이저, 비용에 기반한 옵티마이저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와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의 특징에 대해서만 정리하시고, 어떤 옵티마이저가 딱 나왔을 때 이게 규칙 기반이군, 비용 기반이군 하고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인덱스 부분은 성능 모델링 할 때 다루어 봤단 말이에요. 인덱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인덱스가 실제로 동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덱스 스캔이란 뭔지, 보통 이제 비트리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비트리 인덱스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인덱스 스캔과 풀 스캔의 차이가 뭔지 정도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인 수행의 원리를 살펴볼 건데, 우리 뭐 EQ 조인,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배운 조인은 요 테이블과 요 테이블에 대해서 조인을 걸었을 때 그 결과값이 뭐 이렇게 나올 건지 아니면 요만큼만 나올 건지 이렇게 나올 건지, 얘와 얘의 조인을 걸 때 그 우리가 원하는 조인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논리적인 레벨. 뭐 예를 들면은 등호를 사용하는 조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조인도 있었고요. 왼쪽 거 다 나오게 하는 조인도 있었고, 아니면 교집합만 나오게 하는 조인도 있었고, 그런 게 우리가 배웠던 조인이고요. 지금 조인은 다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너 조인을 하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너 조인을 하기로 해서 양쪽 테이블이 있는데, 이너 조인이면은 서로 일치하는 것들만 찾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일치하니까 요 행들을 조인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게 우리가 명령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이너 조인을 해라. 그 말은 일치하는 것만 뽑아내란데, 이거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10,000개의 레코드가 있었고 여기에 10,000개의 레코드가 있었어요. 뭐 여긴 10만 개로 할까요? 자, 10,000개, 10만 개가 있었어요. 이 중에 일치하는 걸 어떻게 찾아낼 거냐 하는 문제예요. 자, 어떻게 찾아낼 거냐. 어떤 사람은 하나를 보고 10만 개를 보고, 그 다음 거 보고 10만 개 보고, 그 다음 거 보고 10만 개 보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혹은 조금 더 똘똘한 사람은 여기 10,000개 중에 있는 거와 10만 개 중에 있는 거 사이에 겹치는 거를 이렇게 찾아볼까? 라고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조인은 어떤 애들을 결과값으로 보길 원하냐 였던 거고요. 지금 보는 조인은 그래서 걔네를 어떻게 찾을 건데 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해서 지난번 조인과 이번 조인은 그 목적과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정의를 하고 넘어가셔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옵티마이저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QL 문장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요구사항만 얘기하지 어떻게 할 건지 과정을 기술하지는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얼마나 효율적이냐, 해봤더니 1시간, 해보고 나선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옵티마이저의 핵심은 뭐냐면, 실제로 SQL문을 실행하기 전입니다. 자, 하고 나서 이게 좋더라. 그건 저도 해요. 누구나 합니다. 자, 실제로 SQL문을 실행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최적인지를 찾아내는 게 옵티마이저가 할 일이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옵티마이저는 사용자가 원하는 심부름 있잖아요. 뭐 사오고 뭐 사오고 뭐 사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이너 조인 예를 들면 얘를 찾아서 이렇게 하고, 얘를 찾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얘를 찾아서 하고, 얘를 찾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정렬하고 나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양한 실행 계획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예상을 합니다. 뭐가 제일 빠를까 해서 그 중에 최적의 실행 계획을 결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걸 하는 최적의 실행 계획을 찾아내면 그 실행 계획이 구현될 수 있도록 SQL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실행할지를 정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물론 이제 우리가 좀 더 예쁘게 SQL을 짜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똑같이 SQL문을 동일한 코드를 짰다고 하더라도 똘똘한 옵티마이저한테 맡길 때랑 덜 똘똘한 옵티마이저한테 맡길 때는 실행되는 속도가 다르겠죠. 자, 옵티마이저가 동작하는 방식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래 것만 있다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위에 거는 이제 문제 출제용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규칙에 기반한 옵티마이저, 룰 베이스드 옵티마이저가 있고요. 거의 사용하지는 않는데 하위 버전의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가 있으니까 걔랑 호환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룰 베이스드에서 RBO, 그리고 커스트 베이스드에서 CBO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는 CBO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규칙 기반과 비용 기반을 비교는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크게 보면 전체 동작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아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SQL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파서가 걔를 다 해석을 하겠죠. 뜯어서 select 어쩌고 저쩌고, delete 어쩌고 저쩌고, 뭐 join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런 다음 바로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행할까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는 거죠. 자, 뭐 제가 문구점에 가서 뭐 사오고 매점에 가서 뭐 사오고 약국에 들려서 뭐 사라 그러면 제가 시킨 순서대로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약국은 여기서 거리가 얼마고 문구점은 마트와 가깝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는 과정이 옵티마이저라고 보시고요. 옵티마이저의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에는 규칙이 이미 다 정의가 돼 있어요. 이거랑 이게 있을 땐 이거 먼저, 이거랑 이게 있을 땐 뭐 이거 먼저, 이렇게 규칙이 정의가 돼 있어서 그냥 바로 실행 계획이 나오게 되고요.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의 경우에는 통계가 필요합니다. 얘가 바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통계치를 이용을 해서 비용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딕셔너리라는 것을 사용하게 돼요. 즉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비용을 어느 정도 예측한 다음에 총 비용이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총 비용이 제일 덜 들겠군 하면 그 실행 계획을 추천을 하게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되겠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실행해서 결과를 사용자가 받아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옵티마이저를 통과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되겠지만 그 잠깐의 시간을 씀으로 해서 훨씬 더 빠른 실행을 할 수 있다라면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고 명확한데 지금 이 순서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여러 가지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만약에 4번, 10번이 가능하다? 그럼 4번을 하자는 거고요. 1번, 7번이 가능하다? 그럼 1번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위에 거부터 우선순위가 있게 되는데 이거를 다 외우면 저절로 외워진다. 그러면 억지로 기억해서 지우지 마시고 외우시고요. 우리는 얘네들 중에 좀 특징적인 것들만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중요한 특징은 1번부터 14번까지는 전부 인덱스 스캔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풀 스캔, 풀 테이블 스캔이 가장 최악의 경우가 되는데, 풀 테이블 스캔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테이블의 맨 첫 행부터 맨 끝 행까지 다 들여다 본다라는 거니까 10만 개가 있으면 10만 번을 다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풀 테이블 스캔이 가장 느린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인덱스 스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부터 14번까지 순위를 결정하는 거는 이 인덱스를 스캔하는 방식에 따라 순위가 달라졌겠죠.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그 인덱스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결국에는 제일 빠른 거는 로우 아이디라는 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행에는 로우 아이디라는 게 실제로 얘가 저장되어 있는 그 아이디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로우 아이디를 알면 테이블에서 하나의 행을, 자,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테이블에서 어떤 행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로우 아이디를 알아야 됩니다. 로우 아이디를 알아야 이 위치에 이 행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뽑아오게 되는데, 로우 아이디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빠른 거, 제일 좋은 거, 우리가 로우 아이디를 알면 그냥 로우 아이디를 가지고 바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로우 아이디를 알면 로우 아이디로 액세스하는 게 제일 빠른 거고요. 그럼 로우 아이디를 모르면 어떡하느냐? 로우 아이디를 모르면 로우 아이디를 찾아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학번이 1, 2, 3, 4인 학생을 찾아라. 얘가 PK였다고 가정을 할게요. 학번이 1, 2, 3, 4인 학생을 찾아서 걔의 로우 아이디가 0x11
뭐 00이다. 이런 식으로 찾자라는 거죠. 자, pk를 가지고 로우 id를 찾아내서 얘를 가지고 액세스하는 게 이제 4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유니크한 인덱스를 통해서 하나의 행을 액세스를 하는데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로우 id를 바로 가지고 액세스를 했으니까 제일 빠를 거고요. 지금 규칙 4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먼저 액세스를 하고 나서 유니크 인덱스 혹은 pk가 되겠죠. 걔를 먼저 액세스하고 나서 걔를 이용해서 로우 id를 추출해서 행을 액세스하니까 규칙 1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꽤 빠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규칙 8을 보면 컴포짓 인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인덱스가 하나가 아니라 한 컬럼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인덱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뭐 1번, 4번, 8번이 제일 효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만한 부분들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복합 인덱스 사이에는 예를 들어 학번과 이름으로 같이 엮여 있다라든지 뭐 A와 B라는 걸로 인덱스가 되어 있고 얘는 B와 C와 D로 되어 있다라든지 이렇게 복합 인덱스가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 사이에 우선순위가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인덱스로 쓸까 이걸 인덱스로 쓸까 물어보게 되면 그때는 인덱스 매칭률이 높을수록 걔가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 시험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깊게 들어간 내용인데요. 복합 인덱스인 경우는 이 인덱스를 쓸 거냐 이 인덱스를 쓸 거냐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인덱스 매칭률이 높은 걸 써라. 근데 인덱스 매칭률은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인덱스 매칭률은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만약에 인덱스 매칭률을 계산해 봤더니 동일하다면은 구성 칼럼이 많은 걸 쓰라는 거예요. 지금 얘랑 얘는 만약에 인덱스 매칭률이 얘가 높다. 그럼 얘를 쓰는 거고요. 얘가 높다. 그럼 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인덱스 매칭률이 동일하다. 얘는 2개짜리고 얘는 3개짜리잖아요. 그럼 3개짜리를 쓰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3개짜리 조합과 2개짜리 조합이 있는데 매칭률이 동일하면 3개짜리 조합을 쓰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인덱스 매칭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인덱스 매칭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은 인덱스를 구성하는 칼럼의 수, 자, 인덱스를 구성하는 칼럼의 수 분의 매칭되는 칼럼의 수인데 매칭이라는 게 뭐냐면 지리문에서 이퀄 조건으로 사용된 컬럼의 수인 거예요. 자, 이퀄 조건으로 사용된 컬럼의 수입니다. 그런데 요건 좀 이그젬플을 여러분 봐야 되겠는데 이퀄 조건이 첫 컬럼부터 순서로 연속되는 경우만을 인정한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제 이그젬플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간단히 한번 보고 조금 더 복잡한 예를 뒷페이지에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인덱스 1 같은 경우는 3개의 칼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3개 중에 학번, 나이, 생년월일은 없네요. 학번과 나이가 이퀄 조건으로 걸려 있어요. 그러면 2개가 걸려 있다라는 거죠. 자, 인덱스 매칭률은 3분의 2입니다.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와 학년이니까 2개의 컬럼이 있잖아요. 근데 주민번호도 걸려 있고 학년도 걸려 있네요. 2분의 2. 그러면 인덱스 매칭률은 위에 거보다는 아래 게 높은 이런 순서가 되겠고요. 지금은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첫 칼럼부터 순서대로 연속되는 경우만을 매칭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매칭률은 분모는 지금 전부 인덱스가 만약에 시, 구, 동 이렇게 3개의 칼럼이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매칭률은 전부 3분의 얼마 얘가 매칭률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되는 컬럼은 3개인데 그 중에 몇 개가 매칭 조건으로 사용되냐 보면 시는 하고 나왔죠. 시는 구는 시는 구는 동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 둘, 셋 해서 매칭률은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순서로 연속되는 경우라는 것을 조금 더 고려해 보면, 자, 보면 시가 나왔고 동이 나왔잖아요. 순서로 연속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C가 나오고 얘를 건너뛰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매칭률이, 자, 매칭된 컬럼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C까지는 매칭, 그 다음에 매칭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의 매칭률을 갖게 되는 거고요. 다음 거를 보면 C 나오고 9 나오고 동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C는 이퀄 조건이고 9는 이퀄이 아닌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끊어진 거예요. 얘도 역시 C 하나만 된 거고요. 자, C가 나오고 9가 나오고 이퀄이 아니네요. 그러면 얘는 3분의 2. 그 다음은 어떨까요? 그 다음은 제일 먼저 동이 나왔네? 그게 아니고요. 요 순서라는 게 지금 얘 순서가 아니고요. 얘 순서를 따져보는 거예요. C, 9, 동. 자, C 나왔고요. 9 나왔고요. 동이 라이크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3분의 2. 얘도 C, 9, 동. 얘는 3분의 3.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 감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복합 인덱스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덱스의 매칭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매칭률은 인덱스의 순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퀄 조건이 몇 개 사용되었는지를 봐서 총 몇 개 중에 순서대로 몇 개가 이퀄 조건이 사용됐다라는 걸 보고 매칭률을 계산한 다음에, 매칭률이 높으면은 그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 매칭률이 동일한 게 여러 개 있으면 구성 칼럼이 많은 거를 사용하면 된다 라는 게 컴포짓 인덱스에 대한 규칙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규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앞에서 봤던 거는 컴포짓 인덱스였잖아요. 컴포짓 인덱스에 여러 칼럼이 있을 때 그 중에 누구를 택할 거냐 하는 거였고요. 걔네가 우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싱글 컬럼 인덱스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싱글 컬럼 인덱스에 이퀄 조건이 걸려 있는 게 규칙 9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 10번은 이퀄 조건이 아니고요. 이퀄 조건이 아니고 bounded range search가 되겠습니다. bounded range search. 뭐냐면은 인덱스가 생성되어 있는 칼럼에 양쪽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형태로 검색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like문도 포함이 되고요. between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양쪽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bounded고요. 그 다음 순위가 뭐냐면 unbounded예요. 얘는 양쪽 범위가 예를 들면 수직선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bounded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unbounded는 뭐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되든가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full table scan. 풀 테이블 스캔은 전체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다. 얘는 일반적으로 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의 이그젬플을 하나 여기 스샷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보지는 않을 거고 너무 어렵고요.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와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를 모양으로 어떻게 비교하냐? 자,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에는 코스트라는 말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트라는 말이 곳곳에 나오면은 이거는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고요. 앞만 봐도 코스트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면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는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를 살펴볼 텐데,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뭐 실제로 구현할 건 아니니까 큰 상관은 없는데,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는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의 가장 큰 한계 때문에 도입이 되게 되었는데,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의 한계는 뭐냐면 몇 개의 규칙만으로 현실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규칙 보면 이퀄 조건으로 있는 게 우선순위가 높고 이렇게 바운디드가 된 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언바운디드가 된 게 그 다음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빠르진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이가 37인 사람, age equal 37 이렇게 했는데 37인 사람이 전체 테이블 중에 90%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장을 봤더니 나이가
뭐 35에서 이렇게 해서 36이다. 37이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레인지로 주어지긴 했지만 사실 여기 들어가는 게 뭐 이렇게 할까요? 들어가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 혹은 여기가 이렇게 오픈으로 되어 있는데 나이가 1000살이에요. 1000살보다 많은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그 규칙이 일반적으로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 규칙이 항상 우선순위가 속도를 잘 예측을 하느냐, 항상 얘가 얘보다 빠르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실제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구성을 해보고 뭔가 실행 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의 특징입니다. SQL문 처리에 예상되는 비용, 여기서 비용이라 하는 거는 소요 시간과 자원 사용량이 되겠죠. 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게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의 모티베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짜여진 규칙이 아니라 테이블이나 인덱스나 칼럼에 대해서 각종 통계 정보를 활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렇게 수행을 하면 대충 시간이 얼마가 걸릴 거고, 그런 통계 정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 정보가 잘못되어 있으면 결과도 엉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통계 정보를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통계 정보 관리를 통해서 비용 기반으로 최적화를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통계 정보가 다르면 만약에 동일하게 SQL문을 던졌는데 어떤 DBMS랑 어떤 DBMS가 혹은 동일한 DBMS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오라클 11G예요. 여기도 오라클 11G인데 여기에 통계 정보가 있고 여기에도 통계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 관리한 거랑 여기서 관리한 게 달라요. 그러면 동일한 SQL문을 뿌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실행되는 순서와 저기서 실행되는 순서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은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가 왜 나왔냐?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나왔다를 기억하시고,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의 특징은 뭐냐? 아래와 같다라는 거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의 내부 구조를 조금, 아주 자세히는 아니고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우리 앞페이지에서 뭐였죠? 옵티마이저의 구조를 봤었잖아요. 옵티마이저의 구조를 봤잖아요. 그 중에 이제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질의 변환기가 있게 되고요. 자, 질의를 변환한 다음에 계획을 생성하게 되는데 대안 계획이 여러 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개에 대한 대안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비용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비용은 통계 정보에 기반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통계 정보에 기반을 해서 자, 어떤 계획이 나오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계획 어때? 얼마나 걸릴까? 통계로 비용을 예측해서 얼마랍니다. 이런 계획 어때? 얼마랍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계획에 대한 소요 시간이라든지 리소스에 대한 비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최적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큰 흐름에서 하나하나 요소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질의 변환기는 SQL문을 보다 작업이 용이한 상태로 변환한다. 여기에서는 지금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고요. 대안 계획을 생성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는, 즉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SQL문에서 만들어주면 우리는 옵티마이저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무엇을, 결과는 동일해야 되겠죠.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생성을 해내야 되는데 이거를 생성하는 다양한 계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동선을 이렇게 짤까 이렇게 짤까 동선을 막 짜는 거죠. 근데 요것도 OX에서 자주 나오게 됩니다. 가능한 모든 계획을 다 만들진 않아요. 그러면은 있을 수 있는 모든 계획을 다 만들게 되면 그 가짓수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하는 시간 자체가 로드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계획을 다 생성하진 않고요. 있을 법한, 즉 가장 효율적일 법한 계획들을
추려내고 걔네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능한 모든 계획이 이런 거다. 이걸 다 만들진 않고 얘 정도의 가능한 계획을 추려낸 다음 얘네에 대한 비용을 계산을 해서 그 중에 누구를 뽑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획을 생성하진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러다 보니까 드물게 최적 대안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서 아무튼 우리가 후보가 됨직한 계획들을 생성해낸 다음에 걔네의 통계치에 근거해서 비용을 예측하게 된다라는 게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의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가 세운 실행 계획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까 요 슬라이드 잠깐 우리 왔다 갔었잖아요. 자, 실행 계획에 보면 저희가 이 내용을 다 들여다볼 건 아니지만 조인 기법에 대해서 또 순서도 나와 있고요. 자, 조인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액세스하는 기법, 조인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살펴볼 NL 조인을 쓸 건지 여기 지금 NL 조인을 쓴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NL 조인을 쓸지 솔트 머지를 쓸지 해시를 쓸지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또 액세스 기법이 인덱스 스캔을 할지 풀 테이블 스캔을 할지 얘는 지금 풀이고 얘는 인덱스고 풀이고 인덱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인 기법과 액세스 기법 얘기가 나오게 되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게 여기 비용 얘네들이 이제 최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얘네가 실제로 실행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 실행하고 나면 시간 이미 다 쏟아버렸는데 뭐하러 이게 필요하겠어요? 실제 실행한 결과가 아니고요. 여기 나온 수치들 이런 것들은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한 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코스트라고 써 있는 거는 상대적인 비용 정보인데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낮은 게 얘가 제일 좋겠네요. 자, 숫자가 낮은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카드라는 거는 아마 카디넬러티에서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행의 수, 행의 수도 작을수록 좋겠죠. 행의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행의 수가 적어야 행의 수가 적어야 시간이 덜 걸릴 거니까 얘도 작아야 좋고 얘도 작아야 좋고 결과 집합이 차지하는 메모리의 양도 작아야 좋겠죠. 그래서 코스트, 카드, 바이트가 전부 작아야 유리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실제 실행이 아니라 예측치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